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8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안서의 예산 편성에는 사회복지 기관 예산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기관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가 아닌 여러 다른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건데,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예산에는 크게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집니다.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에는 사업 수입, 이용자 부담금 수입,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 수입에는 시설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들이고요. 이용자 부담금 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 보조금, 법인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있겠죠. 세출에는 사무비, 재산조성비, 그리고 사업비, 상환금, 기타 지출 등이 있습니다. 사무비는 우리 조직에서 활용할 수 기관에서 활용하는 인건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등등입니다. 그리고 재산조성비는 시설 신증축비, 부대경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시설 운영 외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각종 사업비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차입금, 원금, 상환금, 부채 상환금, 기타 지출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 총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을 목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 정도의 목만 대부분 다 프로그램 예산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은 다시 세목으로 구분을 해서 각 세목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단가와 수량과 인원수, 건수 등으로 우리가 산출 근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구분을 보시면 인건비에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 담당자나 부담당자에 대한 비용들을 뜻하죠. 슈퍼바이저라든지 자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전문가 강사비 등등과 관련된 비용 등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는 어떤 회의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비라든지 자원비라든지 행사 진행비라든지 이런 경비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는 실행하기 위해서 간접 비용이 들겠죠. 그때 사무용품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우편료, 교통비 등등을 이제 우리가 관리 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산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다운 프로젝트 실행기획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예산이 지원금이 3,400만원 정도의 지원금 총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산의 목으로 사업비와 관리 사업비로만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관리 운영비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 내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기관 외에서 대부분 다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사업비의 목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의 각각의 활동 내용에 대한 것을 세목으로 잡았습니다. 세목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그리고 마을에서 나를 발견하다, 함께 꿈꾸다, 그리고 말을 그리다. 다음으로 뒷페이지 보시면 공간을 되찾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 중에 얼마나 되는 것인가, 각각의 지원금 예산 조달 계획에 보시면 지원금과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딘가요?
동아리 활동이 가장 높네요. 이제 동아리 활동의 전체가 46% 더하기 8%니까 59.6% 정도 되네요. 59.6%면 60%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가 이 함께 꿈꾸다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만덕다운 프로젝트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이 청소년과 청년 마을 공동체가 재구성한 마을 문화와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활동들이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꿈꾸다라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목표이자 또 성과 목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에 상당히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산출 근거를 보시면 메이커스 다가비 그리고 청년 멘토 지원해서 활동비와 역량 강화비 그리고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네요. 6명의 30회 활동에 회당 8만원 정도의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1440만원 정도. 그래서 거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의 활동에 상당한 중점을 두겠다라고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한 것이고, 이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처의 설명을 핵심적으로 하겠죠.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 방법은 상당히 많이 다양한 시간 계획 방법 등이 경영학적으로 또 여러 많은 기업 조직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간트 도표 혹은 겐트 도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고 하는 이 도표는 일목요연하고요. 그리고 각각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그 일정이 어떻게 교차되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어떻게 누가 진행시켜 나가느냐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겐트 차트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보시면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겐트 차트, 겐트라고 하는 겐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1910년경에 미국 사업가 해리 겐트가 개발한 우리가 시간관리 기법입니다. 가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시간을 기재합니다. 세로에는 주요 세부 목표 및 관련 활동을 기재하는 도표입니다. 이 기법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행해야 될 과업과 활동 그리고 담당자 등을 나열해서 실제로 성취했는지 성취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관리 혹은 역할 관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제 활동만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활동 간의 진행 과정 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단계의 활동과 진행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포함된 내용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활동 그리고 규정, 활동들을 규정하고 각 활동 등을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또한 도표 위에 그 활동들의 진행 일정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월별 진행 카드는 아주 단순합니다. 각각 월마다 카드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서 1월에, 2월에, 3월에 실제로 해야 될 일의 업무들의 목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주 단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월 단위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월별 진행 카드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단순한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별 진행 카드 기법은 이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월별로 구분해서 조그만 카드에 기재하고 게시판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별 활동 계획도표와 유사하지만 월별로만 단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계획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는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 구성 계획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은 업무의 시간에 따라서 변경해서 이동시키는데 편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업과 완성된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마찬가지죠. 겐트 도표는 월별 진행 카드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떻다? 세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괄 진행표입니다. 총괄 진행표는 프로그램의 활동 등에 대한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차트입니다. 이 플로우 차트인데요. 플로우 차트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쓰죠.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제 스타트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을 출력을 해 나가면서 엔딩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이제 형태가 총괄 진행표입니다. 총괄 진행표는 하나의 우리의 활동 내용 등을 시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총괄 진행표는 프로그램의 활동들, 우리들의 활동들 자체를 시작하고 완결되는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떻게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진행표는 사전적으로 논리 순서, 작업 공정, 제조 공정, 조직도 등을 그래픽으로 표현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의 그 진행 과정을 한눈에 초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괄 진행표는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 내에 각각의 처리 경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는데, 현재는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 처리 경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시간에 나중에 제가 논리 모형과 또 변화 모형을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총괄 진행표에서 총괄 진행표 방식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조화시키는 방식을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괄 진행표가 어떤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관리를 시작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단점은 복잡합니다. 일목요연하지가 않다기보다 천천히 들여다봐야 이해되는 어떤 복잡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 진행표보다는 대부분 많이 아직도 겐트 도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침관리 기법 Plan, Do, Check, Act입니다. 줄여서 PDC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침관리 기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여러 등등 투두 리스트 체크를 하는 앱들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럴 때 상당히 많이 적용시켜서 구조화시켰던 방식입니다. 이 방침관리 기법은 일본 기업의 기획 방법에 기초해서 구성되었는데요.
PDCA 관리 사이클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결집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보정하는,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순화시켜서 나가는 과정들을 구성법을 방침관리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gantt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만덕다운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12페이지를 여러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진행 8번 프로그램 진행 gantt 차트라고 되어 있죠. 진행 일자는 월별로 끊었습니다. 이거는 주별로 끊을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일별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시험 준비라든지 뭐 등등 할 때도 이 gantt 차트에 의해서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그냥 수기로 작성되어 있지만 gantt 차트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엑셀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아주 전문적인 gantt 차트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뭐 또 유료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요. 또 무료판들이나 시험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축에는 진행 일자 2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1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열로 좌측 열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프로젝트 설명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마을에서 나를 발견하다, 함께 꿈꾸다, 마을을 그리다, 마을의 공간 찾기 해서 사업별로 분류를 합니다. 사업별 안에 꿈찾기 활동, 마을 탐험, 동아리 활동, 열린 강의, 선진지 견학, 그리고 네트워크 모임, 멀티포 트럭 파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압축된 형태의 gantt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찾기 활동, 마을 탐험, 동아리 활동 등등은 다 하나의 큰 프로그램,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내용에 이 꿈찾기 활동을 위해서 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또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활동들도 하고 또 이제 평가하는 활동들도 하겠죠. 그래서 이 꿈찾기 활동 안에 또 세부적인 세세목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가장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 차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옆에 꿈찾기 활동의 주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탐험은 누가 한다. 또 동아리 활동의 주책임자가 누구다. 열린 강의는 주책임자가 누구다. 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이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의 gantt 차트는 이런 형태로 예정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2월에 수행할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을에서 나를 찾다, 마을에서 나를 발견하다 해서 꿈찾기 활동은 3월에서 4월까지 진행할 겁니다. 마을 탐험도 3월에서 4월에 진행할 겁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함께 꿈꾸다. 5월부터 12월까지 쭉. 그 다음에 마을을 그리다. 네트워크 모임이 3월에서 12월까지.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 모임이 지지 기반이 되어서 동아리 활동과 같이 시줄날줄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활동들은 어떻습니까? 동아리 활동과 네트워크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제 지원 활동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겐트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설명회에 두 줄이 생깁니다. 두 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겠다, 2월에 하겠다 라고 하면 두 줄을 만들어서 위에 계획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2월에 수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체크를 2월에 아랫줄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OT를 하는데 두 줄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3월, 4월 이렇게 등등 있는데 원래는 2월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수행했으면 2월에 체크, 아니고 2월이 안 됐으면 3월에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3월에 체크. 2월은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수행했다. 이것 또한 안 됐으면 계속 빈칸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속 빈칸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OT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담당자가 윤성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지도 감독자가 보니까 윤성호 담당자가 OT를 수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크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또 어떤 감독이 필요할 것인지를 또 새롭게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겐트 차트를 관리를 할 때는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프로포절, 그러니까 계획 과정에서 겐트 차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정들만 이 12페이지 유인물에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제8강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8강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체계 구성 파트였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